오늘의 개념은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배우기에 앞서서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곱셈을 배웠는데요. 이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겨났나요? 같은 수를 더하는 상황에서 생겨났었죠. 그래서 2를 4번 더한다. 간단하게 2 곱하기 4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같은 수를 더하는 거를 곱셈으로 표현했다면 같은 수를 곱하는 거 이런 거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이 곱하는 수를 먼저 쓰고 그리고 곱하게 되는 그 개수를 4개 곱했구나 해서 그거를 위에다가 살짝 적어줄 거예요. 이렇게 적어준 것을 우린 어떻게 읽을 거냐면 2의 4제곱이다 라고 읽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요. 2의 1제곱은 2라고 그럼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게 2를 2번 곱했구나.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했구나. 2의 4제곱은 2를 4번 곱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2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나타낸 요 2의 4제곱, 뭐 2의 5제곱 이런 애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용어 차원에서 뭐 2의 6제곱이다. 그럼 요 2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곱하고 있는 수죠. 그쵸?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거듭 제곱의 밑이다 라고 불러줄 거고요. 그리고 이 곱하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 이 곱하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를 거듭 제곱의 지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 A를 N번 곱한다.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A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4제곱, 점점점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A의 거듭제곱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물음을 표현을 해볼게요.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2. 2는 자체가 소수죠. 3. 소수예요. 4. 4는 2 곱하기 2죠. 그러면은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네요. 그럼 2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곱하고 있으니까 표현하기를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 5는 자체가 소수예요. 6은 2 곱하기 3 표현이 가능하네요. 뭐 같은 수를 곱하는 게 아니니까 거듭제곱으로는 표현이 지금 불가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지금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확신을 좀 주기 위해서 소인수라는 개념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연수의 소수인 인수를 의미해요. 이게 뭐냐면 인수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약수의 개념과 동일하게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인수라고 하는 것은 곱하는 개념에서 나온 거고 약수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개념에서 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 나누기 3이 4다 이렇게 있으면은 3은 12의 약수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3 곱하기 4가 10이다 라고 하면은 3하고 4는 12의 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같은 개념이구나. 지금 인수와 약수가 같은 개념이구나 하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인수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배운 그 소수인 인수. 그래서 소수인 인수를 우리는 소인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12를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면 12의 약수. 12의 약수 뭐가 있죠? 1, 2, 3, 4, 6, 12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소수인 거는 2, 3 끝이네요. 그래서 12의 소인수는 2와 3이다. 그럼 이 12를 소인수들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표현 가능하죠? 4, 3, 10이니까.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표현이 가능하네요. 아, 약수들 중에서 내가 소인수를 고르면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 10이라고 하는 거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수를 이렇게 소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면 소인수를 곱하는 이런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오직 한 가지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의 결과는 유일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60이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10이네. 6은 2 곱하기 3이네. 10은 2 곱하기 5네요. 아, 2를 두 번 곱했으니까 2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3 곱하기 5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60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고 60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2로 나누면 30, 또 2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 그래서 여기 2, 2, 3, 5 얘네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서 60이라고 하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써주는구나. 또 나누기를 할 건데요. 이거를 거꾸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2로 나누면 30, 또 2로 나누면 15, 3으로 나누면 5. 그래서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유일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